거꾸로 든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거꾸로 가는 날인 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 사진부터 보고 가야 되나요? 네, 조폭인가? 노조, 노조인가? 민노총 노조 같은데요. 예. 아, 예. 저 보십시오. 예, 어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이 경찰이 요즘 조폭 좀 잡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즉각 해결하라. 임금 체불은 살인행위다. 딱 하면서 저 구호를 외치면서 삶을 지키는 우리의 투쟁. 야, 저 오른쪽에 저거는 되게 민노총 시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저 이미지랑 구호들 아닙니까? 저게 이제 그 시위 걸개 그림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걸개 그림에서 이제 파업 같은 거 할 때 하는 그 구호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노동자 인권을 생각하는 뭐 민노총이라고 안 써 있지만 뭐 민노총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미지잖아요. 네, 되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노조 투쟁의 현장에서 나오는 이미지. 예. 네. 근데 저거를 지금 저 화면 좀 크게 키워볼까요? 와. 저 인간들이 저게 다 조폭이라면서요. 예. 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조폭인 거를 인증하기 위해서 저 인증샷 찍은 것 같아요. 몸에다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 문신도 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문신이 아니라 네. 이른바 저 이레즈미 문신. 그 일본 야쿠자 문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야쿠자 문신이라고 하기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네. 이레즈미 문신인데 네.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네. 뭐 용이나 요괴 뭐 이런 것들을 그린 그런 문신이죠. 저 사람들이 누구냐?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건설 노조 활동을 했던 조직원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간부 6명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방금 찍힌 사람들이 바로 그 건설 노조를 빙자한 노조의 간부 6명입니다. 세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건설 노조 간부이면서 3명은 인천 지역의 주요 조폭이래요. 조폭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노조 간부 겸 조폭이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2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원래는 조폭이었는데 네. 조폭 중에 한 명이 노조 어디 다른 데 마음 잡고 취직을 했다가 네. 노조 활동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 노조를 했더니 돈을 주네.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노조에 전국에 한 20개 정도 지부를 가진 네. 건설노조 한 군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건설노조에서 하나 지역을 맡고 그 전에 과거에 알고 있던 네. 이제 인천 쪽에 동생들이 있어요. 네. 동생들이라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동생 둘이를 또 이제 노조로 가입을 시켜요. 네. 가입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서 네. 힘도 행사하고 처음에는 이제 보호비도 받았대요. 그 건설 노조들 같은 경우에 뭐 중장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하면서 네, 막는 네.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기들이 다 막아준다. 그러면서 보호비 받고 그 보호비 받는 거 조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노조원 리크루팅도 조폭들 통해서 해가지고 네. 저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이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상대 노조를 정리해 준다 이런 대목이 그것도 있는 게 있네요. 아주 예. 재밌네요. 왜냐하면 지금 노조가 민노총이 이게 폭력성으로 인해서 민노총 말고 다른 노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민노총 입장에서는 이 노조원 단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의 숫자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그 파리바게트 SPC 갖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택배 노조도 그렇고 일어나는 이유가 민노총에서 탈퇴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사업장을 타겟으로 삼아서 뽐때를 보여주는 거죠. 너네 사업장, 너네 회사 내가 보니까 자꾸 노조원 우리 민노총에서 딴 데로 빼돌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런 종류의 이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상대 노조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 하는 일까지 이제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조폭들의 개별적 이런 사업 행위가 아니고
기존 노조와 결탁한 행위예요. 이거는. 일종의 상당히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 결탁이 안 되고서는 그러면은 노조는 지금 눈 뜨고서 지금 조폭들이 지네 밥그릇을 해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답니까? 그쵸.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건설 노조 계열들이 뭐 민노총 계열도 있고 네. 뭐 거기서 반개하는 여러 계열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큰 거는 민노총, 한국노총이거든요. 네. 네. 주요 공사 현장 사업장들에 대해서 네.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뭐 노조원 뭐 뽑는데 키 180cm 이상의 뭐 네. 무술 유단자 환영 네. 뭐 이런 네. 것들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그 조직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가지고 2021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2월까지니까 횟수로는 만 3년이 안 되는데 하여튼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는 뭐 2년 조금 남짓한 기간 동안에 117차례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을 갈취를 했고 그게 9개 건설 업체로부터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거 당시에 이 노조 통장에 한 5억 4천만 원 있었대요. 그러니까 6명, 7명이서 하기에는 꽤 괜찮은 장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밤마다 잠 안 자고 술집 관리하고 아가씨들 관리하고 도박장 관리하면서 또 어디 가서 조폭들끼리 싸우느라고 뭐 다칠 위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보다 그냥 문신 하나 쫙 파고 들어가서 노조 딱 명함 갖고 다니고 네. 이러면서 뭐 안정적으로 실제로 월급도 직급에 따라서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받았대요. 어떻게 노조가 지금 이렇게까지 타락했길래 깡패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은 깡패하고 노조하고 대단결을 통해서 아니요 저는 이거 대미리학과 대미략 대미리학과 대통합 혹은 대담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결과물인 거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통 까고 저렇게 저 일본 조폭 문신 새겨놓은 저걸로 나타나니까 저 조폭 새끼들 이제는 건설회사 돈까지 뜯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거는 개별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라 그러네요. 기존의 노조와 어떻게 쟤들이 야합을 했고 어떤 구조로 상생해가고 어떤 구조로 돈을 서로 나눠 먹고 있나.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비리를 봐야 되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노조가 타락했다. 노조가 네. 그렇다면 아까 보듯이 이념적으로 네. 완전 타락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타락한 거네요. 네. 아니,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사회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진짜 이건 사회악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탈하려는 노동자를 괴롭히고 예. 사람 정말 왜 협박하고. 이탈하면 협박하고 네. 그다음에 저 사보타지 해갖고 차에다가 막 압정 뿌리고 이런 테러 행위를 하잖아요. 실제로 했잖아요. 앞정부는 그렇죠.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테러 행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탈하려는 건설연대. 조직원들에게는 테러 행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다른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폭을 끌어들이고 일을 수월하기 위해서 조폭을 끌어들여갖고 서로 뒷돈을 건설사에서 기업으로부터 받아갖고 나눠 먹고 이거는 그냥 마피아를 능가하는 사회악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네. 미국도 한 단계 진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영화 뭐 아이리시맨이니 그다음에 워터프런트 옛날 뭐 그렇죠. 그런 영화. 그런 거 보면 예. 전부 다 결국 노조와 마피아가 그렇죠. 결탁해 있거든요. 네. 그걸 싹 정리하면서 미국이 한 단계 또 진보했던 걸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네. 이런 것들 함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범죄를 안 다루려고 해도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어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다 성공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이렇게 기업에 또 민간의 돈을 쭉쭉 뽑아먹는지 정말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네,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